민주당이 혼란과 순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도 외교의 문제도 아니라 정치적 속셈이라는 반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순동 정치는 이제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을 해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100%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은 IAEA가 안전하다며 손을 들어주자마자 투기 초시계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드시 막아내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 예상한 대로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정말 극명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희찬 최고위원. 대통령실은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자, 이번에 보고서 그리고 우리 시찰단 활동 등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지체 없이 브리핑을 하겠다. 발표 시기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치권 공방은 뭐 조금 뒤에 다루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은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은 뭐냐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겠다는 이 브리핑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정부로서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IAEA의 보고서 내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것은 윤석열 정부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네.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IAEA의 발표가 나오면 존중하겠다라고 정의원 전 외교안보실장이 말했었죠. 네. 실제 이번에 11개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TF에 참여를 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당연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문재인 정부 때 밝힌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따로 존재하는 외톨이 국가가 아니라 네.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서 이 국제기구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IAEA라는 국제기구 자체를 흠집내고 흔드는 것은 이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검증 보고서에 나온 절차나 기준대로 일본이 앞으로 깐깐하게 정말 검증 과정대로 방류를 잘 하는지 후속 절차로 잘 지켜보고 감시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주장 정도라면 우리가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을 텐데 정부 발표나 국제기구의 발표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현명한 태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게요, 설주원 부위원장. 어쨌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IAEA 최종 보고서 못 믿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검토가 끝난 뒤에 하겠다는 정부 브리핑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민주당에서도 뭐 꼼꼼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그 표지 다음 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뒤에서 우리가 다루겠지만은 IAEA는 비록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그 회원국은 보고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네. 일단 서두부터 이 보고서에 과연 신빙성이 있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자료의 제공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도쿄 전력에서 제공한 것을 기준으로만 판단을 했다라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네. 이제 도쿄 전력 같은 경우 그러면 제공한 것들이 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것들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들이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것들이 뭐냐면 표반수 그러니까 이걸 섞어서 이 채취를 한 게 아니라 겉에 있는 위에 있는 물만 채취를 했다는 것도 드러나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도쿄전력이 어떤 이 멜트다운 이 원자력 발전소가 녹아내렸다 용심이. 그런데 그 당시도 이것도 몇 년 동안 속였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의 당연히 어떤 이런 위해적인 요소를 뭐 조금 감추려고 하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은 과연 이 IAEA 보고서가 절대적으로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지만요.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정치권의 논쟁이 정말로 엄청납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 한번 보시죠. 민주당은 대선 불복하고 윤석열 타도가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학자가 나와도 좋다. 우리 과학자하고 토론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거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다시 속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괴담으로 대선 불복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보고서 첫 장, 첫 페이지 다음 장에 이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양 투기 방침이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우려를 제기했다고 반대 입장까지 붙여놓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두 분께 상대당 입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장희찬 최고위원. 자, 민주당에서는 이번 보고서 깡통 보고서다. 청문회 추진하겠다.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 동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바로 민주당이 자기 얼굴에 침뱉기, 문재인 정부 얼굴에 침뱉기를 하는 꼴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21년 9월에 지금 민주당이 폄하하고 있는 IAEA의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네. 바로 문재인 정부 당시였죠. 불과 1년 전까지 대한민국이 이 국제기구의 의장국으로서 여러 가지 이 안전이나 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의장국이 되어서 문재인 정부가 고른 사람을 IAEA에 보냈던 것인데, 이제 와서 그 기구를 못 믿겠다고 하면 2021년 9월에 이 못 믿을 기구의 의장은 왜 한 겁니까? 그리고 이 검증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검증 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일개 회원국이 아니라 의장국이었어요. 그랬던 걸 못 믿겠다고 하는 건 국제사회에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 검증을 깐깐히 하라는 지적 정도는 야당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제기구의 공신력을 흔든다는 것은 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외톨이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진배 없는 것이라서요. 이 부분은 좀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설주환 부위원장. 국민의힘은 면밀하게 대응하겠다. 오염수 관련 의혹 해소에 나서겠다. 수산업계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 이런 목소리들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성일종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뭐 대선 불복, 이거 방류에 찬성하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웬 갑자기 대선 불복을 들고 나오시면서 이 괴담을 유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 저는 반드시 정부 여당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국의 수산업자들에게 피해 보상으로 6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네. 당연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 지금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예를 들어서 국민들께서 조금 찝찝하다 생각이 들어서 소비가 감소될 수 있고요. 저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조금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일본의 수산물 수출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지금 요구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일본의 IAEA 보고서가 건네진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게 10년, 30년, 100년 기간이 아니라 안심할 때까지 안 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렇죠.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앞으로 지금 이런 윤재욱 원내대표의 말을 국민들이 믿고서 이 부분 지켜질 수 있을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저는 그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좀 빨리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여쭤볼게요. 장희찬 최고위원.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그러면? 저는 이 과학적인 검증 기준에 대한 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팩트로, 통계로, 수치로 국민들께 안심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러한 노력은 다행히 이 IAEA 보고서 나오기 이전부터 한국원자력안전학회나 각계의 전문가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광우병이나 이 사드로 괴담을 퍼뜨릴 때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우려를 하면서도 그래도 과학적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검증 보고서에 나온 기준대로, 네. 방식대로 일본이 계속해서 방류를 하는지 지켜보는 사후 검증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90개 지역에서 해역 방사능 조사하던 것을 200개로 늘리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 네. 일본 정부와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이번 보고서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이 보고서 나온 기준대로 일본이 계속 방류를 하는지,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방류하다가 이 보고서 기준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사후 후속 대책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카드를 빨리 정부가 내밀어 드리는 것,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자꾸 말도 안 되는 괴담으로
우리 국민들을 또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이 힘들게 하는 것은 정치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뭐 장해찬 최고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학자들이 나와서 신빙성 있는 과학자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것도 중요하고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어업인들 지금 뭐 나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어업인을 만났을 때 정말 이 어업인들은 정말 지금 몸소 겪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구체적으로 입법적, 그러니까 장외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물론 뭐 정부 여당에서 이걸 괴담을 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의 걱정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야당의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입법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걸 그러면 해양수산물 지금 일본으로부터 규제된 수출 규제가 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 수산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구체적인 입법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제가 추가로 설주환 부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일부 사람들이 IAEA 사무총장 SNS에다가 이번 보고서 관련해가지고 비난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해요. 네. 그 내용들 제가 잠깐 봤더니 뭐 벌 받을 거다, 뭐 악마대장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그거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뭐 충분히 뭐 이해도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굳이 IAEA 어떤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의 개인 SNS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항의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게 긍정적으로 비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서 야당이니까요. 네. 이 정부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야당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IAEA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꾸준하게, 그러니까 지금 30년 동안 일본의 그 사무실을 설치한 다음에 계속 지켜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인 변호사, 지금 주변국들도 이번 최종 보고서 관련해서 반응을 내놨는데 특히 미국, 중국들 반응들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반응에 그 약간의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중국의 반응부터 좀 살펴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얘기는 이제 IAEA 보고서가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낸 결론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성급하게 보고서를 발표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 좀 구체적인 그 비판점들을 좀 살펴보면 그 방류 계획의 어떤 적법성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그런 안전 장비, 그 정화 장비의 어떤 효용성을 또 평가하지 않았고 또 오염수 관련 데이터의 어떤 정확성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지 않았다 해서 구체적으로 좀 비판을 했고 그래서 결국엔 핵심은 지금 수립한 방류 계획을 중단해야 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릴 경우에는 모든 결과를 일본이 감수해야 한다 이런 강한 논조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찬성하는 그런 기조를 보였는데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제 IAEA 보고서에 대한 어떤 입장 질의에서 일본이 상당히 좀 투명하게 지금까지 이런 오염수 관련 문제들을 좀 관리를 해왔고 네. 또 IAEA 평가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가 굉장히 좀 지금까지 협조를 잘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어떤 투명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이런 조치들이 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좀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뭐 일본 어떤 미일 동맹 관계도 있겠지만 이런 걸 고려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의 입장을 조금 두둔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입장도 상당히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민진수 기자, 그러면 네. 일본 내의 반응들은 좀 어때요? 네, 후쿠시마, 미야기 등 이 오염수 방류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들, 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일본 여당의 당 대표도요, 방류 시기에 가급적 해수욕 시즌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게 이게 단적으로 일본 국민 여론이 아직까지 충분히 설득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여야의 극명하게 갈리는 입장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자,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서로 경쟁하듯이요. 국회 윤리특위의 의원들을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각자 서로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는지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야당을 향해 마약에 도취됐다고 하는 게 도대체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피 맺힌 간절함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유가족들의 절규에 비수를 꽂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돌을 던진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님, 정신 차리십시오. 국정의 한 축이기도 한 우리 야당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폭언과 막말 또 그 자녀와 관련한 거짓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보시기니까 어떨까 이런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윤리위에 징계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이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지금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거고 국민들의 지지로 선출된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쿠데타 운운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소중한 표로 선출된 그 대통령에 대한 무시뿐만 아니라 소중한 표를 행사하신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자, 먼저 민주당이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징계안을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징계안 제출도 장군멍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윤리위로 자꾸 가져가는 거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윤리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요. 아직까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도 윤리자문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론이 안 났죠. 네. 여야가 서로 윤리위 제소하기 전에 국회 윤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데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안함 관련해서 권칠승 의원의 막말은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에게 상처를 남겼죠. 이렇게 정치인이 아니라 제3의 애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남긴 발언에 대해서는 전 윤리에 가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당, 야당이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 수위가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국민이 판단하면 되고 저희가 상처받으면서 강해져야죠. 감당을 해야죠. 네. 그걸 가지고 윤리위에 가져가는 것은 좀 정치의 논리에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윤리위의 기능 강화가 우선이고 국민에게 상처를 준 발언은 가더라도 여야가 서로 공격한 것은 누구의 공격이 수위를 넘었는지 또는 적합했는지 국민 판단과 정서에 맡기는 게 올바른 정치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요. 이 징계안, 윤리위 징계안 문제도 그렇고 여야가 지금 서로를 한번 이겨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국민들은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줄까요? 미니스 기자. 네. 여론조사는 좀 어때요, 결과가? 네, 만약 내일이 총선 날이라고 하면 어느 당에 투표할 것입니까? 이런 여론조사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가상의 질문으로 현재 표심을 물었는데요. 그 결과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가 30.6%,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가 29.5%로 민주당이 1.1%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오차 범위 이내에 근소한 차이라고 합니다. 그보다도 주목할 점은요, 이 지지 정당이 없다라는 응답이 24% 나왔는데요. 이게 지난달 조사에 비해서 6.8%포인트 크게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설주환 부위원장. 네. 보면 각 당이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더 나아요.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나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상황인데 여론조사 결과 보면 어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이 결과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각 당에 적극적인 지지층만 남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각 당의 30%는 딱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도층에서 예를 들어 40%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어느 쪽으로 그 분위기에 따라서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도층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지지 정당이 없다가 24.1%인데 이게 보면 전주 조사보다 거의 7%포인트가 올라간 수치거든요. 최근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무당층으로 이렇게 전향된 경우들이 많아요. 최근에 보면 여론조사나 다른 여론조사 어떤 추이를 보더라도 좀 그런 것들이 강하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은 그래도 강해질 수밖에 없고 중도층으로 빠져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야당 지지자들은 야당이 어떻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또 저렇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전 투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는 또 중도층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무당층이 조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치권에서는 제3의 신당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거가 다가올수록 저는 이 지지정당이 없다. 무당층이 조금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김신희 변호사, 지금 설주한 부위원장이 제3의 신당 얘기를 했는데 신당 관련해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그 제3지대 신당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그렇다는 대답이 47.7%,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42.4%로 나왔고요. 이 긍부정 평가 간 격차가 5.3%. 그래 결국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간은 좀 다수를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3지대 신당 얘기가 요즘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신당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하고 과연 이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답은 좀 저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제3지대 신당 관련해서 뭐 양양자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이나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뭐 제3지대 신당 뭐 성공 사례라고 좀 불리는 이제 안철수 의원 사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총선에서 한 36석 정도를 차지를 했었는데 과연 이제 그런 인물, 그 제3지대를 대표할 만한 지금 구심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현재로서는 의문이 있다고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 혐오층이 그러니까 무당층이 많아진다는 거는 아까 이제 24.1% 7% 정도 늘어났다고 했지만 무당층이 많아졌다는 이 무당층들이 과연 총선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 것인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고 결국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분들이 계속 정치 혐오가 심해져서 나중에는 오히려 양극단으로의 지지층만 남을 가능성도 꽤 높다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 신당이 필요하다. 이게 좀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연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할지 특히 내년 총선에 성공할지 이 부분은 조금 유보적이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혜찬 최고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지금 보면 신당 창당이 필요하느냐 필요하다가 필요하지 않다보다 수치가 높아요. 그런데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신당이 창당되면 총선에서 지지할 거냐, 지지하지 않는다가 60.3%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의 양당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이 정치권의 새로운 충격과 바람을 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현재 신당이라고 노선을 정하신 분들이 과연 양당을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이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신당 같은 새로운 흐름이 필요하지만 막상 신당에 투표를 하려니까 뭐가 다르지? 어떤 새로움이 있지? 아직 거기에는 합격점을 못 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같은 여론조사는 양당에서도 긴장해서 더 새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신당 노선을 가는 분들도 단순히 거대 정당 싫다 정도가 아니라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아젠다를 빨리 제시해야 된다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요. 지금 결과 촉각 세우시는 분들 여의도에 아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